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합의와 소송TV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상해사고나 질병 발생 이후에 개인보험 휴장의 보험금 청구와 진단금 청구와 관련해서 청구하는 방법,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는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병원 실비 등 다툼이 없는 보험금은 3일 내에 바로 피보험자나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험금의 지출이 별로 없는 보험금이 적은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서베이라고 합니다. 하청업체를 보내서 엄청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의사의 자문을 받아옵니다. 먼저 보험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절대 보험금을 찾아가라, 받아가라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구하지 않으면 엄청난 보험금을 받을 게 있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휴장의 진단서도 있습니다. 휴장의 진단서에 아주 까다롭게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대한민국 1%도, 의사의 1%도 보험사에 딱 적합한 휴장의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완전히 진단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연구장애, 사고 기여도 100%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휴장의 진단을 끊어주는 의사는 대한민국 대학병원 1차, 2차, 3차 병원에서 휴장의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의사는 2, 3%도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보험회사는 자문의사라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됩니다. 자문의사는 보험사가 주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의 자문료를 주면서 피보험자가 어떤 청구를 하면 그것을 의학적으로 자문받는 제도입니다. 자, 이런 자문의가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한 경우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청구한 보험금은 대폭 삭감되거나 또는 부지급 통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 안 준다는 거죠.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20에서 30만원의 자문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이 대학병원, 의료원급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0만원이 한 달에 10번이면 300만원입니다. 20번이면 600만원입니다. 자문은 잠시 받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한 달에 600이면 1년에 6천, 7천, 8천을 현금 자문료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보험사의 자문위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미루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보험사의 자문위의 자문이 보험금 분쟁에서 피보험자에게 엄청난 불리한 사항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불리한 사항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나는 휴장의 진단을 끊었어. 뇌출혈 진단서를 끊었어. 보험사에 제출했더니 참 어렵게 안 된다는 거 어떻게든 해서 끊어서 넣었더니 보험사는 대학병원의 의사로부터 자문을 받아왔는데 나는 연구장에 보험금 지급률 10%, 사고 기여도 100% 해서 휴장의 진단을 끊어 넣었어요. 그리고 가입 금액은 3억이에요. 그럼 10%면 3천만 원을 보험사는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사의 자문위의 내용에 보면 지급률 5%에 한시 5년 딱 들어있어요. 사고 기여도는 100%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5%의 보험금의 지급 기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장애. 자, 연구장애 한시 5년 이상 연구장애 미만. 자, 한시 5년 미만. 자, 미만, 이상, 이하 이런 단어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연구장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급률 10% 가입 금액 1억으로 그냥 해볼게요. 쉽게 가입 금액 1억. 자, 이렇게 볼게요. 연구장애로 가입 금액 1억에 사고기여도 100%. 사고기여도 있습니다. 사고기여도. 여기에 사고기여도 100%. 잡았을 때, 자, 연구장애일 경우 얼마 받느냐? 1000만원 받습니다. 한시 5년 이상의 연구장애 미만일 경우는 어떻게 받느냐? 10% 그냥 저희 장애 기준 10%로 잡을게요. 10%에 20%. 20%. 10%에 20%. 그러니까 얼마 받냐? 200만원 받는 거예요. 200만원. 3년, 한시 5년 미만 10%는 얼마를 받냐? 0원. 자, 주치가 나이 30살짜리가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대학병원 어떤 의사도 연구장에 안 끊어줘요. 주치는. 끊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이야기해. 아, 후유장애 끊었어요, 선생님. 보험금 지급해 드릴게요. 왜? 거기서 90%는 떨어져 나갈 거 아니까. 가져와 봐야 자기들의 자문의한테 이게 나오니까. 한시 5년 이상의 연구장애 미만이면 2%. 한시 5년에 2%면 뭐가 되냐? 1% 100만원이 돼. 1000만원이 100만원으로 훅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돈이 아까워서, 진단비가 아까워서, 휴장애 진단 끊으려면 한 20만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그냥 포기하는, 90% 일반인들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 진단 이야기 해볼게요. 진단금 이야기 해볼게요. 진단금. 이게 의사의 판단 기준은 엄청나게 전문직이라서 넓어요. 이렇게 진단해도 대부분 99.999%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어요. 의사가 진단 내려서 감옥 갔다는 이야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손해사정 대표로서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문료 받고 열심히 자문하겠죠. 외상성, 내추럴, 진단금 1억. 외상성 내추럴 진단금 1억. 해서 가입하고 내가 넘어졌어. 다쳐가지고 이렇게 진단서를 받고 청구했어요. 자, 자문 넣었더니 어떻게 나왔냐? 질병 내추럴. 자, 못 받는 거예요? 부지급, 보험금 지급, 0원. 왜? 외상성 내추럴이 자문에서는 질병 내추럴이 나왔으니까 보험사에서는 질병 내추럴을 가지고 상해 내추럴 진단금을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줄 수 없었어. 0원. 자, 암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장기에 깊이 파고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유사암으로 해버리면 받아야 될 돈의 20%밖에 못 받습니다. 1억 받아야 될 거 2천만원 받고 2천만원 받아야 될 거 200만원 받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일반인이 보험금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다가온 보험가입의 보험설계사님과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 스트레스는 감히 일반 피보험자 계약자가 이런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청구할 수 없겠죠. 힘들었어. 그래서 분쟁이 크게 생기는 진단 항목은 사망보험금, 내추럴 보험금, 회열성 심장질환 보험금, 급성신경경색 보험금, 암보험 진단금, 유사암 진단금, 그 다음에 휴유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내 휴유장애가 정말로 팔이 안 올라가. 내 주치의로부터 지급률 10%로 평가받아서 제출했는데 자문위로부터 한시 5년 사고 기여도 50% 등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래버리면 받을 돈이 아예 없다고 했죠. 1000만원 받을 게 50만원, 100만원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보험자 계약자들이.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한 6개월이나 5개월 후에 답변이 옵니다. 뭐라고 답변이 오느냐? 물론 보험사에는 벌점이 좀 들어가겠죠. 동시감정 의료 파트는 분쟁의 파트가 아니니 의료 동시감정 약관에 정해진 동시감정 평가받으세요. 이래버립니다. 자, 동시감정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동시감정. 이 동시감정이 뭐냐? 보험사가 병원을 정하면 자,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한 자는 의사를 정해요. 보험사가 의사를 정하면 피보험자는 병원을 정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병원, 큰 병원들, 대학병원들 다 보험사와 관계없는 보험사가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경험치고로 수천만 건의 보험 분쟁이 있었는데 그 의사의 성향까지 다 파악하고 있겠죠. 그러니 병원 잡아봐야 의사 다른 사람 있어. 그 병원에 할 수 있는 사람 5, 6명이 있어요. 자, 의사를 잡는다고 했더니 병원은 그러면 좀 더 확실한 병원을 잡겠죠. 보험사는. 이거는 이미 무너진 게임 끝난 운동장이에요. 동시감정. 자, 갔다 이야기 치자고요. 갔어요. 자, 의사 한 명 앉아있고, 자, 보세요. 보험사에 뭐 간호사급이라고 간호사 하나 떡 들어와 있고, 자, 소개사인사 떡 들어와 있어. 직원 한 명 들어와 있어. 자, 여기서 환자 막 들어와 있어. 환자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진료실이 분쟁자리예요, 분쟁자리. 자, 이 분쟁자리에서 의사는 누구한테 돈을 받는다? 동시감정비를 누구한테 받냐면 보험사로부터 받아요, 이게. 보험사로부터. 자, 이게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 이게. 안에서는 둘이서 막 빵빵거리고 싸우고 있지. 간호사는 이미 자기들 자문의사 자료 다 보내줬지. 돈도 보험사에서 받았지, 의사가. 여기서 어떤 자료 나올 것 같아요? 자, 운동 범위는 능동이다, 수동이다 돼 있어요. 자, 운동 범위는 능동과 수동이 있는데 의사는 능동도 재고 수동도 재요. 그리고 누가 판단한다? 그냥 의사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능동을 조금 넣고 수동을 집어넣어버리면 안 움직이는 팔꿈치도 꺾어서 집어넣어버려요. 쇠 박혀있어도 집어넣어버려. 아, 아프세요. 꺾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안 꺾이면 관절이 어디 있어요? 관절은 꺾이라고 있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면 수동이 일부 들어가 버리면 장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운동법이제로, 자, 10% 지급률이 의사가 수동 좀 넣어서 꺾어버리면 요마침에 따라서 그냥 5%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감정가래. 가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시감정가를 가면 소송 가셔야 돼. 이건 장난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금융감독을 밀어넣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보험사에 벌점 한 몇 점 딱 던져주기 위해서 넣으면 모를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거 넣으면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개인보험 들었고 꼬박꼬박 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보험료 한 달에 한 30만원 들어갑니다. 자동차 보험 빼고 꾸준히 한 30만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험료를 내면 내가 다치고 후유장애가 생기고 어떤 질병이 생겨서 진단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든 이렇게 후유장애를 끊어야 되는 상해를 입었고 진단금을 받아야 되고 암보험금을 받아야 되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소송을 불사하고더라도 또는 합의조정을 어떻게든 했으라도 그 후유장애 진단금 저희 전문가 그룹이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도록 할 것입니다. 상담하시면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